안녕하세요. 4050 건강테크 블루존 TV 닥터 S입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의 일인데요. 40대 중반의 여자 환자가 있었어요. 항상 외래에 오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머리가 아팠다, 어떤 때는 심장이 두근거린다, 어떤 때는 너무 어지럽다, 어떤 때는 소화가 안 된다, 위산이 역류된다, 어떤 때는 팔다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이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너무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어떤 환자에게서 증상을 들으면 그 증상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정성껏 진료를 해드려야 하는데, 저 역시도 새내기 의사이기도 했고 열의에 차서 그분이 어떤 증상을 호소하실 때마다 열심히 귀 기울이고 진단을 하려고, 진료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호소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검사들을 했겠죠. 하지만 문제는 어떤 검사를 해도 내과적으로 혹은 외과적으로도 어떤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신체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정신과랑 협진을 해서 신체화 장애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신체화 장애는 꾀병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꾀병은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서 증상을 느끼지 않는데 일부러 그 증상이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꾀병을 부리는 건데요. 이런 건 우리가 민하우젠 신드롬이라고 하는 다른 신드롬이 있습니다. 이 신체화 장애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감정, 어떤 정서를 느끼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몸의 통증으로, 또 내 몸의 어떤 불편함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TV에서 보면 종종 자식들에게 엄청난, 아니면 남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중년 여성들이 머리에 띠를 하나 두르고 드러눕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게 이제 화병인데요. 이 화병도 어떻게 보면 신체화 장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보통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떻게 해서 직접적으로 신체의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지, 오늘은 그 사이에 연결고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뉩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관들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여기 해당되는 게 이제 동공부터 누관, 침샘, 혈관, 방광, 대장, 소장, 외부 생식기, 기관지, 폐, 정말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이 다양한 기관들의 모든 기관의 신경을 통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몸을 차에 비유한다면 부교감신경계는 브레이크에 해당될 거고요. 교감신경계는 차를 나가게 하는 엑셀에 해당됩니다.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했다고 칩시다. 그 남편의 이제 아내를 걱정하며 아내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죠.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이제 둘이 대판 싸웁니다. 그때 몸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동공이 확장되겠죠. 그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 들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온몸에 이제 막 땀이 나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빨리 도망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에 있던 피가 근육, 폐, 뇌,
심장으로 보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밥을 먹고 싶습니까? 배도 고프지도 않고 또 화장실도 가기 싫어요. 바로 이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꿈에 그리던 발리 풀빌라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칵테일 한 잔 시켜놓고 애들은 수영장에 놀도록 보내놓고 편안하게 누워서 이제 내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면서 누워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온몸이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싶겠죠? 예. 이때 작용하는 것이 부교감 신경계인데 이게 가장 잘 활동하는 게 수면입니다. 즉, 낮 동안에 우리가 교감신경이 확 활성화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막 활성화돼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자는 동안 부교감신경계가 엄마가 아이를 어루만져 주듯이 잘 이제 케어해 주는 거예요. 이래서 잠이 중요한 건데 이 잠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클립으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두 개의 신경계의 균형점, 밸런스가 좀 각기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균형이 확 깨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균형점을 잘 찾아가면서 살기도 합니다. 예민도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건 이제 그 사람의 유전적인 어떤 예민한 경향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받았던 안 좋았던 기억들, 그리고 또 가족 환경, 식생활, 직업, 또 행동 유형,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아주 다각적으로 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어떤 한 가지가 우세하다고 해서 그러면 좋은 걸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교감신경계는 그 악셀이고 부교감신경계는 브레이크라고 말씀드렸죠. 부교감신경계가 우리 몸을 이완시켜 주니까 그러면 그 브레이크만 작용하면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계속 잠만 자면 사람이 늘어져 있고 잠만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것 역시 건강하지 않습니다.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백수가 돼서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어때요? 엄청나게 불편하면서 소화불량,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즉, 우리 몸은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진정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이 요소 자체가 이 삶이 스트레스라고 할 만큼 이 교감신경계가 지나치게 너무 황진돼 있습니다. 이제 저울로 말하자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여기가 교감신경, 여기가 교감신경, 여기가 부교감신경. 이제 시소로 말하면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제 뇌와 부신에서 생성되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해서 이게 각 기관에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또 다른 부신 호르몬 중에 하나인 그 코르티솔의 수치도 함께 상승합니다. 근데 이 코르티솔이라는 게 참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네, 이 콜티솔이 단기적으로는 면역계를 활성시켜서 이제 우리 몸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는 이게 이제 콜티솔에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몸이 노출되게 되면 피부가 얇아질 수 있고 또 뼈가 이제 좀 약해질 수 있고 또 근육 관련 조직들이 파괴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스테로이드 이제 결국은 코티솔도 스테로이드 몸에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너무 자주 오랫동안 처방받아서 먹게 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과 같은 현상이 우리 몸에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인슐린 대사에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혈당을 좀 지속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러면 인슐린 대사에 영향을 주게 되면 또 어떤 역할이 생깁니까? 부종, 팔다리멍, 또 우울증 그런 게 걸리기 쉬운 체질로 만들어지고 또 인슐린 저항성에도 영향을 주어서 지방간, 콜레스테롤, 당뇨 뭐 이런 것들의 만성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또한 교감신경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 생성을 감소시켜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같은 그 호르몬의 불균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는 여성들이 생리가 불순하거나 아니면 생식기 관련 트러블이 잘 생기는 것도 이 원인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극심한 다이어트도 몸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한 스트레스 요인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생리불순이 일어나는 것도 일정 부분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듯 어때요, 여러분? 마음과 몸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알 수 있으시겠죠? 따라서 40대 이후에 건강은 식습관, 운동과 더불어서 반드시 마음의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이제 화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그 여성의 경우처럼 신체화 장애라는 그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병에 이제 걸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몸이 아프고 이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켜지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마음, 특히 감정을 다스리는데 절대 이제 소홀히 하셔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의 건강을 되찾는 것, 즉 마음의 근육을 되찾는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은 차츰차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것들이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